사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라는 것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황사는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황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드디어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피디님, 그렇게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네? 왜죠? 그 녀석들이 함께 오기 때문이죠. 그 녀석들이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3종 세트,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예요. 아, 맞아요. 항상 봄은 공기가 노랗거나 뿌연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황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흙먼지 입자가 상승한 뒤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대기에 섞이거나 지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연현상입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들로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화석연료 연소, 산업활동 등에 의해서 생겨나며 PM10과 PM2.5로 나뉘어집니다. 이 입자들은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초미세먼지는 초특급 미세먼지인가요? 아니, 브레인 세라피 PD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 장난입니다. 저도 안다고요. 그럼 PD님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요? 그건 대표님의 일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작은 입자로서 바닥에 거의 가라앉지 않고 항상 떠다니면서 인체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 공정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그 농도가 훨씬 높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라는 것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입자로서 대개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입니다. 황사에는 미세한 흙, 소금, 금속, 미생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이동합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현상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먼지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농도의 황사는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작은 입자로서 주요 구성 성분은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화합물 등이며 봄과 가을에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자가 비교적 커서 상기도, 즉 코나 기관지에 영향을 주며 폐에 깊숙이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은 미세먼지와 비슷하지만 그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훨씬 더 작습니다. 이 입자는 대기 중에 오래 떠다니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주요 성분은 황산염, 질산염, 유기화합물 등입니다. 초미세먼지는 특히 겨울과 봄에 그 농도가 높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폐에 가장 깊숙한 폐포까지 침투해서 전신의 혈액으로 이동을 해서 심혈관계와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뇌졸중이나 치매 등도 유발 가능합니다. 황사는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황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와서 전신에 흡수됨으로써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더 작아서 혈관을 타고 전신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뇌를 비롯한 다양한 신경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악화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더 작아서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빙고! 맞아요. 초미세먼지는 뇌 혈액 장벽을 넘어가서 뇌 실질에 침투를 함으로써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기능 저하나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고 특히 뇌 실질에 영향을 미쳐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정화기를 사용하고 외출을 할 때는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선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환기를 할 때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노출을 되도록 감소시키고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세면을 통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 블루베리나 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와 같은 생선,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나 딸기, 키위와 같은 과일들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 보면은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조금 낫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속설에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게 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돼지고기가 일부 이제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는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들은 많이 있지만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연어나 비타민C,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만 먹을 거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죠.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 마스크랑 예방 음식 사러 가야 되니까 얼른 끝내주세요.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PD님처럼 저러면 안 된다고요.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안녕.